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가 봐야 하는 건 행동이라며 진전된 조치를 압박했습니다. 어제 오후 귀국한 가수 정준영 씨가 새벽에 사과문을 발표해서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곧 정 씨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보석으로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재판에 출석합니다. 하지만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재판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강력 반발하며 윤리위 제소를 추진하기로 해서 여야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게 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 경제가 성장이 둔화되는 등 역풍을 맞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9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등 중부 내륙 곳곳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고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수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선박간 이전 방식으로 금수 품목 불법 거래하는 등 제재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영변 핵단지는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이 기간에 사용 후 핵연료봉의 인출이 이뤄졌을 수도 있다는 한 회원국의 보고를 전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위해 은밀하게 원심 분리기를 구매한 아시아의 기업이나 개인들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물질인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설비인 원심 분리기 구매를 시도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평성 트럭 공장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5형이 조립됐다는 한 회원국의 보고를 전했습니다. 이 회원국은 또 북한이 북쪽 국경 인접 지역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난해 11월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이 정교해지고 그 범위와 규모도 확대됐다면서 석유 제품의 불법 환적이 지난해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 남포항에서는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수출되고 불법 환적된 유류의 수입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상의 선박으로부터 남포항의 수입 터미널로 연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수중 송유관이 사용되고 있다고 대북제재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 해역에서 거래된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 업체라는 인도네시아 당국의 보고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제재위원회에 석탄 수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불법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등으로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받는 국가는 이란 등 27개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과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등장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인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 등은 명백한 제재 위반이라고 밝혔지만 북쪽으로 흘러들어간 경위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정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북한을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한다며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말로 하기는 쉽다. 우리는 행동만을 가치 있게 본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텍사스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한 말입니다.
이어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행동이고 그것만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얻기를 바라고도 말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불발로 끝난 뒤 후속 협상을 모색하면서 북한의 구체적이고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 제재 전선도 환기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대여섯 번이나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하노이에서 내민 제안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변 핵폐기에 상응해 사실상 전면적인 제재를 요구한 것은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비건 대북 특별대표도 전날 같은 맥락의 언급을 하며 북한의 일괄 타결식 빅딜을 촉구했습니다. Nothing can be agreed until everything's agreed. That's a clear principle that has permeated our negotiations on both sides with the North Koreans.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볼턴 국가안보부 장관이 대북 압박 전선에 선봉에 선 뒤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북한을 옥죄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단체 대왕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정 씨는 도망치듯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던 정준영이 돌아왔습니다. 성관계 몰카 논란이 터진 지 하루 만입니다. 긴 머리에 모자를 눌러 쓴 정준영은 빠른 걸음으로 도망치듯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도 웅얼거리며 죄송하다고 했을 뿐 제대로 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영상 몰래 찍어서 올리신 거 맞습니까? 경호원들이 취재진을 밀치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준영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 승합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낸 지 약 4분 만에 공항을 떠났습니다. 성관계 몰카를 둘러싼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방송가에서는 퇴출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준영이 고정 출연 중이던 KBS 1박 2일과 TVN 짠내 투어 등의 프로그램들은 연이어 하차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정준영의 출연 분량도 모두 편집해서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떠들썩하게 귀국했던 정준영은 오늘 새벽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가 오늘 새벽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씨는 자신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성을 촬영하고 이를 SNS 대화방에 유포하였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큰 죄책감 없이 행동했다며 모든 죄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또 피해 여성들과 실망감과 경악을 금치 못한 모든 분들께 사죄드리며 연예활동 중단은 물론 자신의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평생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일체의 거짓 없이 성실히 임하겠으며 처벌 또한 달게 받겠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정 씨는 어제 오후 6시 미국에서 귀국한 후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씨는 3년 전에도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는 제보에 따라 재차 수사를 받았지만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 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한 데 이어 정 씨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카톡방 대화 내용의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파문으로 다른 연예인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 씨와 함께 단체 대화방에 있던 지인이 누구인지를 놓고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본인들이 직접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유포 의혹과 관계된 문제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8명입니다. 함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도된 가수 용모 씨가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용준형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당사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일에 연관돼 이름이 거론됐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면서도 앞으로는 언행을 신중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 대여방에 함께 있었다는 의혹에 휩싸인 그룹 FT 아일랜드의 이홍기도 관련 의혹을 간접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추가로 정준영과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연예인 여러 명도 누리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현재로선 거론된 다른 동료 연예인들은 침묵하거나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성관계 동영상 유포 의혹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로 관심이 쏠리면서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유명 걸그룹 멤버들의 실명까지 거론된 지라시마저 나돌자 소속사 측에서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JYP는 소속 아티스트에 관한 루머 수위와 내용이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해 법적으로 가용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향후 경찰 수사 방향에 따라 동영상 유포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연예인이 추가로 공개될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일주일 전 보석으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늘 집 밖을 나섭니다. 석방 후 처음이죠. 하지만 소환 통보된 증인 이팔성 전 회장은 출석하지 못한다고 밝혀서 재판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일주일 만에 열립니다. 보석 이후 첫 공판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석방 후 처음으로 집 밖을 나서는 셈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후 1시쯤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차량을 타고 나와 서울 고등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착 후에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 머물며 변호인단과 몇 차례 접견한 자리에서 증인 출석에 대비한 재판 전략을 논의해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들을 상대로 검찰 조사 내용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공소 사실을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께서 핵심 증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증인심문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증인심문이 된 후에 판결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예정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해 첫 재판부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수십억대 뇌물을 건넨 과정을 기록한 이 전 회장의 비망록은 유죄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이 전 회장의 불출석 사유를 따져본 뒤 구인장 발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보석 이후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앞으로 증인들 출석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한 대형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병아리 7만여 마리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승용차가 바다에 빠져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상순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전북 진안군의 한 대형 양계장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불이 났는데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양계장 4,100여 제곱미터에 키우던 병아리 7만 1천여 마리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재산피해는 소방서 추산 2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바닷물 속에서 승용차를 들어올립니다. 63살 A씨가 탔던 도요타 캠리 승용차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전북 군산시 소룡동 소룡포구 부둣가에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차 안에서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은 이미 물에 잠긴 상태였으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 대구 포정동의 한 사우나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과 관련해 사우나 업주 64살 A씨 등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 건물의 소방검사를 담당한 소방관 등 10여 명은 불구속 입건될 예정입니다. 이 불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8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합동 감식 결과 화재는 4층 사우나 남탕 입구 구두방의 콘센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오늘은 옷차림 든든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올봄 첫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내륙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0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이 낮습니다. 그 밖에 중부 내륙 지역의 기온은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오늘 중부 지역은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대관령의 기온은 영하 7.5도, 또 그 밖에 파주는 영하 4.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남부지방도 대구 1도, 광주 0.5도로 어제 아침보다 6도에서 7도가량이 낮은데요. 그래도 바람 덕에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공기는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낮 동안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 8도, 광주와 대구 10도, 부산 1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도 꽃샘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부터 중부지방에는 눈이나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인 모레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수일째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위헌이고 먹튀 막장 정권 소리를 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회심의 한방,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외신 보도를 인용해 불을 질렀습니다.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고성과 야유가 터져나왔고 일부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항의하는 여당과 말려달라는 한국당의 설전으로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니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런 뭐가 있습니까? 어째 대통령을 무슨 김정수 대변인이라고 국회의장이 말려보지만 역부족. 여야 지도부의 충돌은 20분 넘게 이어졌고 볼썽사나운 몸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참다 못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버럭 호통까지 쳤습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본령이에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건 공멸의 정치예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조금씩 다운해요.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참아요, 또 참아요.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민주당은 계속 사과를 요구했고 한국당은 박수로 그 야유를 덮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는 1시간 연설 내내 이어졌습니다. 격앙된 여당 의원들을 뒤로하고 나 원내대표는 박수와 환호 속에 웃으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전을 마무리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에 해당한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나 원내대표의 연설 후폭풍으로 어렵게 문을 열었던 3월 임시국회엔 다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염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거센 항의를 벌였던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라며 정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의원들도 태극기 부대 수준의 망언이라거나 나치보다 심하다는 등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5.18 망언에 이은 또 한 번의 도발이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제소하고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즉각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회부를 하고 저런 의식과 저런 망언을 하는 사람들이 집권할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청와대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한국당이 평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과한 면이 있긴 했지만 민주당도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결국 볼썽사나운 꼴이 돼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준 점에 대해서 참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 거대 양당이 이렇게 진영 싸움을 하고 좌파니 우파니 보수니 진보니 이렇게 싸우는 것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향해 고함을 치고 연설을 막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제소하겠다고 하는 거는 당의 입장이겠지만은 저희는 저희대로 만약 그런 부당한 조치가 있게 되면 정말 단호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렵사리 문을 연 3월 임시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암초에 부딪히면서 법안 처리엔 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선거제와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여야 4당과 한국당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전선을 하나 더한 셈이 됐습니다. 여기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3 재보궐선거까지 앞두고 있어서 여야의 대치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범국가적 기구를 구성하자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기구 위원장으로 추천받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은 취지에 공감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숨을 쉬기만 해도 턱턱 막히던 최악의 미세먼지가 일주일째 이어진 다음 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청와대를 향해 범국가적 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여야 정쟁을 떠나 주변국과 함께 전면적인 미세먼지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데 기구를 이끌 적임자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꼽았습니다.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장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추천합니다. 파리 기후협정을 성사시킨 국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청와대가 나흘 만에 답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브루나이 현지에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책을 보고받고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또 반기문 전 총장에게 기구를 이끌어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기존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측은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측근인 김숙 전 유엔 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반기문 전 총장도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해결의 필요성, 범국가적 기구의 취지에 동감하고 있다면서 일단 정부 구상부터 들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해외 출장 중인 만큼 귀국 이후 그간의 경험을 어떻게 살려서 봉사할지 결정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이 급물살을 타게 된 가운데 반기문 전 총장의 결정과 기구 구성 등 세부 사안의 조율이 본격적인 출범과 가동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전국은 얼어붙었지만 오늘 예정됐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액화석유가스,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 등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또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야 3당이 합의했던 미세먼지 관련 무쟁점 법안도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처리에 앞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 이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개각과 관련해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국회는 오는 26일 각각 해당 상임위를 열어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다음 날인 27일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1일이나 25일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7일이나 29일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 중 한 명인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학자 시절 남북관계나 정치권을 향해 한 말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제되지 않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함 폭침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2015년 3월 25일,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군복을 입고 강화도 해병대를 찾았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비판 여론과 안보 불안 이미지를 걷어내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대학 교수였던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 같은 행보를 비난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진지해졌으면 좋겠다며 군복을 입고 쇼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엔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향해 감염된 좀비라고 하거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박근혜가 씹다 버린 껌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 반드시 천안함 사건과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면 유엔사는 존재의 법적 기반을 상실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하고 페이스북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접근과 해킹 우려가 있어 계정을 일시 비활성화로 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북 정책이나 남북 관계에 관한 정치 비평에서 일부 정제되지 않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지만 이런 논란과 별도로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 지명이 한미 동맹에 부적절한 메시지를 준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9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미세먼지 추경이 필요하면 경제 상황을 판단해서 추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책연구기관 등과 연례 협의를 마친 국제통화기금 IMF 한국 미션단이 정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IMF 미션단은 한국 경제는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며 이는 전반적으로 신중한 거시경제 관리에 대한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션단은 한국 경제 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orea is, however, facing headwinds in the short and in the medium term, with risks tilted toward the downside. Growth is moderating on the back of the sluggish investment and global trade. IMF 미션단은 한국 정부가 올 경제 성장률 목표인 2.6에서 2.7%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규모도 제시했는데 GDP의 0.5%를 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2018년 명목 GDP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8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추경의 2.3배에 달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IMF의 추경 권고에 대해 추경을 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밝히며 경제 상황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가 된다면 함께 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서 추경이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지난 6일 미세먼지 대응은 1차적으로 기존의 재원으로 최대한 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는 GDP의 0.5%는 IMF의 권고일 뿐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않아 아직 규모를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수요가 많은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값이 떨어져서 실수요자들이 가격 하락을 체감하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다음 달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가 시장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린 기자입니다. 투기 수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급 측면에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공급 물량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도 완비돼 있기 때문에 네, 이처럼 정부는 이딴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월간 아파트 값은 9.13 대책 발표 이후 4개월 동안 0.89%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직전 4개월 동안 3.25%, 직전 1년 동안 9.18% 오른 것과 비교하면 아직 하락폭이 미미한 것도 사실입니다. 시세보다 수억 원 이상 떨어진 급매물이 거래된 곳은 대부분 강남 재건축 등 투자 수요가 몰렸던 곳입니다. 반면 지은 지 10년 내외의 일반 아파트는 실수요가 많다 보니 급매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가격 낙폭도 크지 않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 소식에도 불구하고 매수 대기자들이 실제 가격 하락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재건축 단지나 고가 아파트 위주로 매매 가격이 하락했고 일반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크지 않은 데다 오히려 뒤늦게 오르면서 9.13 대책 이후 고점을 형성한 곳도 있습니다. 상승기 때 급등세를 보인 것에 비해 하락장에서는 완만한 하락 곡선을. 전문가들은 당분간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달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가 시장 흐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유세 부과 기준인 오는 6월 1일 전에 집을 팔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 등이 높아져 보유세 부담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다만 집주인들이 증여나 임대사업 등록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규제 지역 내 강력한 대출 규제로 매수자들이 돈 빌리는 것도 쉽지 않은 만큼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하긴 어려울 거란 분석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몇 년 더 연장할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겠다며 당정 간 논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입니다. 두 번째 순방국인 말레이시아에 도착하자마자 문 대통령이 향한 곳은 한류 할랄 전시회였습니다.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세계 할랄 시장 석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신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류와 할랄을 접목한 행사가 열린 대형 쇼핑몰. 배우 하지원 씨와 아이돌 그룹 NCT의 등장에 한류 팬들이 환호했습니다. 동남아 3개국 순방 두 번째 국가로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도 공항에서 행사장으로 직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양국 경제 협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두 나라 모두의 성장 엔진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할랄 산업의 허브 말레이시아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한류가 만나서 협력하면 세계 할랄 시장 석권도 가능할 것입니다. 할랄은 허용된 것이라는 뜻의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된 재료를 사용한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 할랄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할랄 산업 선도 국가입니다. 말레이시아와 손잡고 할랄 인증을 받으면 제3의 이슬람 국가에 진출하기도 쉽다는 뜻입니다. 이번 행사엔 8개 식품 기업과 11개 뷰티 기업 등 한국 기업 23곳이 참여했는데 할랄 인증 1년 만에 400만 개나 팔린 한국 라면도 있습니다. Usually they will check on the background of the halal cert, and once they confident with the halal certificate, they will start to. 정부는 세계 할랄 시장의 규모를 2022년 3조 달러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랄 시장 노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정부 때도 시장 공략에 나섰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중동이었고 이번에는 동남아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그 시장을 잘 알고 접근하느냐일 겁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YTN 신호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조건을 담은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브렉시트는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데요.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헤어지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간밤에 가까스로 EU 집행위원장을 설득해 이른바 안전장치를 보완하고 돌아온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이번만은 브렉시트 합의안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의원들에게 쉰 목소리로 호소합니다. Is that if this vote is not passed tonight, if this deal is not passed, then Brexit could be lost. 그러나 이번 2차 승인 투표도 부결입니다. 1차 승인 투표가 부결된 지 8주 만입니다. 안전장치가 사실상 수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영국이 브렉시트 후에도 EU 관세 동맹에 무한 종속될 것이라면서 많은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Not one single word has changed. Mr. Speaker, in terms of the substance, literally nothing has changed. 영국이 EU의 동의 없이 안전장치를 종료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수단이 없다는 제프리 콕스 영국 법무상의 법률 검토 결과도 부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3차 승인 투표는 없고 연일 2건의 의회 표결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영국이 오는 29일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의회 표결입니다. 만약 의회가 노딜 파국만은 피하자는 결정을 내리면 이튿날에는 브렉시트 기일을 연기하는 방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연기를 결정하면 EU는 7월까지 수용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안전성 우려가 불거진 737 맥스 기종 전반에 대해서 조종 제어 소프트웨어를 대폭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4개월 사이에 추가로 참사가 발생한 셈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 연방항공청은 737 맥스 기종에 대해서 디자인 변경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표적감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환경공단 이사장을 부르는 등 참고인 소환 조사에 주력하고 있는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김 전 장관을 재소환할 계획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표적감사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2월 환경공단에 대한 환경부 감사입니다. 당시 전 정권에서 임명된 상임감사는 열흘 넘는 감사 끝에 결국 사표를 제출합니다. 이후 검찰은 환경부 감사관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관보고용 폴더를 확보했습니다.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된 문건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 폴더입니다. 그런데 문건 일부가 김은경 전 장관에게 실제 보고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들이 소환 조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감사 착수 사실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 정권 임원에게 사표를 받기 위한 감사였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1차 소환 당시 표적감사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은 YTN 취재진과의 만남에서도 끝까지 입장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제가 전직 장관님이신데 최소한 입장을 좀 주셨으면 하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끝! 친여권 인사들의 채용 비리 의혹을 함께 들여다보는 검찰은 환경공단 이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추천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의혹이 일었던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글쎄,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는데 뭐 특혜가 있어요. 검찰은 불거진 의혹 대부분이 인사 관련 사항인 만큼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절반 이상 마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표적감사와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고의로 인양을 지연시키거나 선체를 훼손시켰다는 의혹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와 상하이 셀비지가 계약을 수정해서 인양 비용 328억 원을 추가 지불한 건 선체 및 집안에 암반이 많이 발견돼서 불가피하게 공법을 변경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양 공법을 변경한 것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기술자문회의를 거친 만큼 고의로 인양을 지연시켰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의 영변 핵단지가 여전히 가동되는 등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가 봐야 하는 건 행동이라며 진전된 조치를 압박했습니다. 어제 오후 귀국한 가수 정준영 씨가 새벽에 사과문을 발표해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곧 정 씨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강력 반발하며 윤리위 제소를 추진하기로 해 여야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게 됐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사고 이후 보잉사의 737 맥스8 기종의 운항을 금지한 나라가 20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밤사이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벨기에 등이 추가로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 최근 일본에선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만지면서 사고가 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운전을 하면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과 관련된 일본의 한 실험 장면입니다. 휴대전화로 이메일을 확인하는 운전자. 도로 옆에서 공이 튀어나왔는데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교차로에 빨간불이 들어와도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 그대로 지나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 상황에서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왼쪽 흰색 트럭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조작하느라 빨간불을 못 보고 교차로로 진입했다가 다른 트럭에 그대로 받칩니다. 튕겨나간 트럭은 맞은편 인도를 덮쳐 아이와 함께 있던 엄마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휴대전화 게임에 빠진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悲劇がですね繰り返されないようにまたぜひ厳罰化に向けてもですねお願いしたいと。 일본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운전하다 일어나는 사고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2,800건에 육박했습니다. 5년 전보다 무려 40%나 증가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사고 없이 단순히 휴대전화를 쓰다가 적발되면 벌금만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최고 6개월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 겁니다. 가벼운 사고라도 나면 현재 3개월 이하인 징역형은 최고 1년까지로 늘어납니다. 일본의 강화된 운전 중 휴대전화 처벌 법안은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조만간 국회를 거쳐 오는 7월 이전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합의를 위한 마지막 주간에 와 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현지 시각 12일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 구체적인 시간표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 TV 스타와 할리우드 배우, 기업체 CEO 등이 연루된 대형 입시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국 MBC 방송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지방검찰청은 입시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자녀를 조지타운과 스탠퍼드, 예일 등 명문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킨 학부모와 브로커, 대학 코치, 대입시험 관리자 등 4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이어졌으며 입시 브로커를 통해 오고 간 뒷돈의 규모가 600만 달러, 약 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세계 선수권을 끝으로 올 시즌 일정을 모두 마친 쇼트트랙 대표팀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임효준과 황대현, 쌍두마차를 앞세워 세계 정상의 자리에 선 남자 대표팀은 전성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올 시즌을 마무리하는 세계선수권에서 모든 종목을 석권한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이 밝은 표정으로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한때 세계 정상에서 멀어졌던 남자 대표팀에게는 꿈에 그리던 금이 환영입니다. 작년에 4등으로 좀 아쉽게 마무리를 해서 올해는 한번 종합 1등을 한번 1등까지 생각을 하고 시합에 불가리아로 간 건 사실이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 잘 보완을 했던 것 같고 임효준은 이번 대회에서 1000m와 1500m, 3000m 슈퍼파이널과 5000m 계주까지 4종목을 휩쓸며 개인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황대현은 우리의 취약 종목이던 500m에서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해 이 종목 최강자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임효준과 황대현을 앞세워 우리 남자 쇼트트랙은 6년 만에 개인 종합 1, 2위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배울 점 배우고 또 경쟁할 때 또 경쟁하니까 서로 이제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잘해서 임효준과 황대현 쌍두마차는 앞으로도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전성시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선수는 3000m 슈퍼파이널에서 결승선을 앞두고 치열한 몸싸움까지 펼칠 정도로 선의의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경원과 이준서, 박지원 등 새 얼굴들도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어 남자 대표팀의 선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프로농구 6위 오리온이 연패에서 탈출하며 6강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오리온은 전자랜드와의 홈 경기에서 3점슛 3개를 포함해 19점을 올린 허일영의 활약을 앞세워 82대 69로 승리를 거두고 3연패 위기에서 탈출했습니다. 7위 DB와의 승차를 1.5경기로 벌린 오리온은 정규리그 2경기를 남기고 플레이오프 진출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한 현대모비스는 SK를 106대 86으로 크게 이기고 4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전국 5개 구장에서 개막해 본격적인 야구 시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올 시즌 스폰서를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는 키움 히어로즈는 고척돔 경기에서 새 외국인 투수 에릭 요키시의 4와 3분의 2이닝 1실점 호투와 박병호의 선제 홈런포 등을 앞세워 LG를 4대 1로 눌렀습니다. 기아와 롯데, 하나와 삼성도 시범 경기 개막전에서 나란히 승리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10개 구단은 23일 정규리그 개막전까지 팀당 8경기씩을 치르면서 마지막 전력 점검에 나섭니다. 네, 오늘 아침은 도톰한 외투를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올봄 들어 처음으로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밤사이 북쪽에 찬 공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중부 대부분 지역과 남부 일부 내륙의 기온이 영하권인데요. 대관령이 영하 7.5도, 제천 영하 7.2도까지 떨어졌고 서울 영하 0.4도, 전주 영하 1.2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는 추워졌지만 공기는 깨끗합니다. 찬바람이 불며 미세먼지를 밀어냈는데요.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은 편인데 오늘 중부 지역은 점차 북쪽에서 구름대가 다가오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아침에는 산발적으로 눈발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낮엔 구름 많겠고 건조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1cm 안팎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많게는 7도가량 내려갔습니다. 서울 기온 영하 0.4도, 대구는 1.4도, 부산 0.7도를 보이고 있는데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내려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8도, 대구와 광주 1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꽃샘추위가 누그러지겠지만 밤에는 중부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고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후 주말 아침에 다시 반짝 추워지겠고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